첫 아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네이버에 출산 준비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수십 가지 리스트들. 유모차부터 젖병, 기저귀, 욕조, 침대까지. 대체 뭘 사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육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미 출산한 선배 엄마들의 조언이 넘쳐났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싸다 보니 어느새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반은 쓰지도 못했어요. 비싼 돈 주고 산 아기 띠는 아이가 싫어해서 한 달 만에 장롱으로 들어갔고, 예쁘다고 산 옷들은 금방 작아져서 한두 번 입히고 말았어요. 정말 필요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부모님 세대도 손주 출산 준비에 적극적이세요. 손주 보는 기쁨에 이것저것 사주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육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무작정 많이 사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골라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은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배운 출산 준비의 진짜 노하우를 나눠보려 해요. 괜한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 말이에요.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은 걸 다 준비해야 한다니. 젖병 소독기, 분유 포트, 기저귀 가방, 수유 쿠션, 아기 체온계, 손톱깎이, 코 세척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 보였고 혹시라도 없어서 아이가 불편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추천하는 건 다 샀고 유명 브랜드 제품만 골랐어요. 결과는 반은 개봉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정보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많아요. SNS를 열면 완벽하게 준비된 육아템들이 쏟아지고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최신 제품을 소개해요. 보다 보면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기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에게 좋았던 물건이 우리에게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첫 아이 출산 시 구입한 육아용품 중 30%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출산 전에 미리 사둔 물건들이 그래요. 이복순 씨라는 분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68세인 이분은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열흘 넘게 인터넷을 뒤졌어요. 예쁜 옷부터 고급 유모차, 원목 아기 침대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위가 말렸어요. 엄마, 이중 반은 안 쓸 것 같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사위 말이 맞았어요. 유모차는 조리원에서 주는 게 있었고 원목 침대는 부피가 커서 작은 신혼집에 맞지 않았어요. 결국 정말 필요한 것만 추려서 다시 샀고 나머지는 반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많이가 아니라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리스트를 다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 집 상황과 아이에게 맞는 것만 골라야 해요. 예를 들어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기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확인하면 중복 구매를 피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특히 사용 기간이 짧은 신생아용품은 중고로 구해도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출산 전에 모든 걸 다 갖춰놓으려 하지 말고 일단 기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태어난 후 필요할 때 사는 게 훨씬 현명해요. 요즘은 배송도 빠르니까 급하게 필요한 게 생겨도 하루면 받을 수 있어요. 괜히 미리 사뒀다가 안 쓰고 버리는 것보다 정말 필요할 때 딱 맞는 걸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합리적이에요. 수유용품을 고를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젖병 하나만 해도 유리, 플라스틱, 실리콘, PPSU까지 재질이 다양했고 젖꼭지도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브랜드마다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한 브랜드로 통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일 비싼 걸 사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기마다 입 모양과 빠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는 넓은 젖꼭지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좁고 긴 젖꼭지를 선호해요. 또 모유 수유를 하다가 젖병을 병행하는 경우 젖꼭지 모양에 따라 아이가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는 제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두철 씨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74세인 이분은 딸이 외국 유명 브랜드 젖병을 추천하자 바로 세트로 구매했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주가 그 젖병을 물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입에 넣어줘도 고개를 돌리고 울기만 했어요. 고민 끝에 동네 마트에서 파는 국산 젖병을 하나 사봤는데 신기하게도 그건 잘 빨았어요. 가격은 수입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더 맞았던 거예요. 김두철 씨는 그 이후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한두 개만 사서 써보는 거예요. 세트로 묶어서 파는 제품이 가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아이가 안 맞으면 다 버리게 돼요. 차라리 처음엔 단품으로 구매해서 테스트해보고 아이가 잘 먹으면 그때 추가로 구매하는 게 나아요. 또 젖병은 호환이 되는 브랜드끼리 섞어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젖꼭지만 따로 사거나 다른 용량의 젖병을 추가할 때 편해요. 소독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전용 소독기를 많이 쓰지만 사실 끓는 물에 열탕 소독해도 충분해요. 굳이 수십만 원짜리 소독기를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번 냄비에 끓이는 게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용 소독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공간도 덜 차지해요. 분유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이 복잡한 고급 제품보다 온도만 정확하고 조작이 간단한 제품이 실제로는 훨씬 편해요. 밤중 수유할 때는 졸린 상태에서 빨리 분유를 타야 하는데 그럴 때 복잡한 버튼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수유용품은 결국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편해야 해요. 아이가 잘 먹고 어른이 관리하기 쉬운 제품. 그게 정답이에요. 브랜드나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세요. 아기 옷 매장에 들어가면 정말 다 사주고 싶어져요. 작고 귀여운 원피스, 멋진 정장 스타일 우주복, 레이스 달린 드레스까지.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 같아요. 특히 첫 아이라면 더 그래요. 우리 아기한테 예쁜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 옷은 정말 빨리 작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딱 맞았던 옷이 이번 주엔 벌써 꽉 껴요. 신생아 시기는 특히 더 빨라요. 왜 옷이 이렇게 빨리 작아질까요? 신생아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몸무게가 1kg씩 늘기도 해요. 키도 빠르게 크니까 당연히 옷도 금방 작아져요. 게다가 100일 전까지는 외출도 거의 없어요.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쁜 외출복을 입힐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분유 토하고 기저귀 새는 게 일상이니까 결국 입히는 건 편한 바디슈트나 속삭이뿐이에요. 이명자 씨는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백화점에서 드레스 세트를 샀어요. 66세인 이분은 손녀가 공주처럼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레이스 달린 드레스와 리본이 달린 모자까지 한 세트로 구매했어요. 가격도 20만 원이 넘었지만 기쁜 마음에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이거 너무 불편해요. 레이스가 아기 피부에 닿으면 안 좋고 리본은 삼킬 수도 있어요. 그냥 면 바디슈트로 바꿔주세요. 이명자 씨는 서운했지만 딸 말이 맞았어요. 신생아는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조금만 거칠어도 발진이 생겨요. 결국 그 예쁜 드레스는 한 번도 입히지 못하고 장롱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편하고 자주 갈아입힐 수 있는 기본 옷이에요. 바디슈트는 정말 유용해요. 위아래가 붙어 있어서 배가 나오지 않고 단추로 여미니까 기저귀 갈기도 편해요. 속삭여도 신생아 때는 필수예요. 3벌에서 5벌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빨래하면 되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사이즈는 한 치수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금방 크니까 딱 맞는 걸 사면 몇 번 못 입어요. 외출복이나 우주복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중고로 사도 충분해요.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을 보면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옷들이 많아요. 한두 번 입히고 작아져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태도 좋아요. 가격은 새 제품의 절반도 안 돼요. 겉사계나 계절용 옷은 특히 중고 추천이에요. 사용기간이 짧으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아기 옷은 예쁨보다 편함이에요. 우리 아이가 편하게 입고 엄마 아빠가 편하게 입히고 벗길 수 있는 옷. 그게 좋은 옷이에요. 장식 많고 복잡한 옷보다 심플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세요. 출산 선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욕조나 침구 세트가 눈에 들어와요. 보기엔 좋아 보이고 실용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피가 큰 제품들은 보관 장소도 문제고 사용법이 복잡하면 결국 안 쓰게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쓰기 어려우면 소용없다는 걸 많은 부모들이 경험해요.
욕조부터 살펴볼게요. 아기 욕조는 생각보다 커요. 접이식이라고 해도 펼쳐놓으면 욕실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무게도 만만치 않아서 물 받아서 들고 나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아기 목욕은 매일 하는데 매번 큰 욕조를 꺼내고 물 받고 치우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특히 신생아 때는 작은 대야나 세면대에서 씻기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많아요. 크고 비싼 욕조가 필요한 시기는 사실 아이가 좀 더 커서 혼자 앉을 수 있을 때예요. 목욕 용품도 신중해야 해요. 바디워시나 로션은 성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기 피부는 어른보다 훨씬 얇고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적이어도 트러블이 생겨요. 무양, 무자극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봐야 해요.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비싼 제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 피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조춘호 씨는 70세 할아버지예요. 딸이 출산한다는 소식에 당근마켓에서 아기 욕조를 샀어요. 리뷰도 좋고 상태도 좋아 보였어요. 가격도 새 제품의 절반이라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딸네 집에 가져다 줬더니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아빠, 이거 너무 커요. 우리 집 욕실이 좁아서 놓을 데가 없어요. 조춘호 씨는 당황했지만 딸 말이 맞았어요. 시온집 욕실은 생각보다 좁았고 큰 욕조를 둘 공간이 없었어요. 결국 작은 욕조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딸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수유등과 방수유였어요. 수유등은 밤중 수유할 때 아기를 깨우지 않고 은은하게 불을 켤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방수유는 아기가 토하거나 기저귀가 셀 때 침대를 보호해줘서 매일 썼어요. 이 두 가지는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매일 쓰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부피 큰 제품은 집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공간이 넉넉한지 보관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방해물이 돼요. 반대로 작지만 매일 쓰는 실속템은 꼭 챙겨야 해요. 수유등, 방수요, 손수건, 체온계 같은 것들이에요. 가격은 저렴해도 사용 빈도가 높아서 정말 도움이 돼요. 침구는 어떨까요? 아기 이불은 먼지 덜 나고 시원한 소재를 선택해야 해요. 너무 두껍거나 푹신하면 아기가 얼굴을 묻을 위험이 있어요. 또 자주 빨아야 하니까 관리가 쉬운 제품이 좋아요. 알레르만 같은 아토피 전용 브랜드도 있으니까 피부가 민감한 아이라면 참고하면 좋아요. 욕조와 수면용품은 크기와 무게, 보관, 사용 빈도를 다 따져봐야 해요. 보기 좋다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맞고 매일 쓸 수 있는 제품. 그게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육아용품을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장롱과 창고가 물건으로 가득 차요. 한두 번 쓰고 치워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면 대부분 남의 추천만 믿고 충동적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육아 카페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나도 사고, SNS에서 인기 있는 제품 보면 또 사고.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이런 과소비가 발생할까요? 첫째는 불안감이에요. 혹시 이게 없어서 아이가 불편하면 어쩌나,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특히 첫 아이 부모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요. 둘째는 사용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육아용품이 사실 몇 달밖에 못 써요. 예를 들어 스와드럽은 신생아 때만 쓰고 아기띠도 계절 타고 슬링도 아이가 무거워지면 못 써요. 그런데 이런 걸 미리 모르고 사면 금방 쓸모 없어져요. 박정희 씨의 경우를 볼게요. 72세인 이분은 육아 카페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육아템을 무려 20개 넘게 샀어요. 아기띠, 슬링, 체온계, 코세척기, 손톱깎이, 머리띠, 모자, 양말, 턱바지, 물티슈 케이스까지. 친구가 좋다는 건 다 샀어요. 총 금액이 150만 원을 넘었어요. 택배 상자로 딸네 집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반은 안 쓸 것 같은데요. 박정희 씨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쓴 건 비판텐, 체온계, 손수건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한두 번 써보고 결국 당근마켓에 되팔았어요. 박정희 씨는 그 이후로 선물하기 전에 꼭 딸에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뭐가 필요한지, 이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구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선물하기 전에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이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어요. 처음엔 서프라이즈가 없어서 아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훨씬 좋아요.
받는 사람도 정말 필요한 걸 받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둘째, 사용 기간을 따져봐야 해요. 신생아용 제품은 대부분 3개월 이내만 써요. 그런 건 굳이 비싼 새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중고로 사거나 빌려 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래 쓰는 제품은 품질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유모차나 카시트는 몇 년씩 쓰니까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셋째, 중고 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육아용품 묶음을 사면 훨씬 저렴해요. 특히 신생아용품은 사용기간이 짧아서 상태가 거의 새 것인 경우가 많아요. 기저귀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텐 하나면 충분한데 괜히 여러 종류 사서 결국 다 못 쓰고 버려요. 넷째, 소모품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건 한꺼번에 많이 사면 보관도 불편하고 아이 피부에 안 맞으면 다 버려야 해요. 처음엔 소량으로 사서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대량 구매하는 게 안전해요. 결국 핵심은 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해요. 아이는 빠르게 자라고 필요한 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 미리 다 준비하려 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출산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이거였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많이 사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골라주는 거예요. 비싼 제품, 유명한 브랜드가 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맞고 우리 집 상황에 맞고 정말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게 진짜 현명한 준비예요. 요즘 부모들은 과거와 다르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예쁜 것보다 편한 것을, 많은 것보다 필요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 선물을 하거나 출산을 준비할 때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무작정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걸 골라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병원에서 주는 물품 확인하고 중복 구매 피하고 아이에게 맞는 제품 테스트해보고 사용기간 짧은 건 중고로 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사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출산 준비는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육아를 즐기며 조부모님들도 행복하게 손주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현명한 출산 준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